자, 이제 26번 문제는 발신주의 문제인데, 자, 우리는 피의자 입장에서 표백주의, 자, 상대방 입장에서 요지주의, 그거는 별로다 그랬죠. 자, 원칙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예로 빨리 성사되는 게 좋겠다 싶을 적에는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고, 자, 그래서 자, 26번 문제, 이렇게 조금 화면이 제대로 안 보여서 불편하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진행하는 이거는 먼저 연락을 주시면은 모의고사를 80문제씩 참여분을 먼저 보내드리거든요. 그리고 해설집 드리고 그에 따른 해설을 자세하게 줌으로 해드리고, 유튜브는 지금 26번 문제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판례 중심으로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자, 부분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 깊은 실력 쌓는 데는 찬찬히 제가 읽어드리는 거 잘 경청하시면서 꼭 숙지하세요. 자,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기억본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억본 법 531조에 따라서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에 관한 부분이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자, 기억본은 발신주의 적용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니은번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 추구에 대한 확답, 그거는 발신주의가 아니죠. 자, 니은문 설명입니다. 자, 법조문은 564조이고,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 효력이 생긴다. 그 의사 표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 확답을 상대방에게 추구할 수 있고, 예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 받지 못한 때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도달주의다요. 자, 디귿번 해제권 행사 여부 추구에 대한 해제 통지는 어떤가? 이것도 도달주의죠. 디귿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법은 552조 해제권 행사 여부 추구권에 관한 부분이죠.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추구할 수 있다. 그때 기간 내에 해제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해제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나가야 되죠. 자, 이제 리얼번입니다. 리얼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 추구에 대한 수익자의 확답, 그 확답이 있게 되면은 제3자의 권리가 굉장히 세지기 때문에 외약자, 나약자 간에 마음대로 해지하거나 그럴 수가 없게 되는, 자, 그 부분인데, 이것 또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그에 대한, 자, 법 540조 추구권에 관한 거. 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 확답을 제3자에게 추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도달주의입니다.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 이익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이 문제 전체로 봐가지고는, 자, 격지자 간 계약 성립에서 승낙의 통지, 자, 이것이 발신주의 하나 정답으로 돼야 되고, 그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의사를 유비에 표시하기만 하면 바로 그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걸 뭐라 그래요? 표백주의라 하지요. 그러나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의사를 유비에 표시하기만 하면 바로 그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 111조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있죠. 그러면 도달이란 뭐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해서 상대방이 언제든지 객관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자, 도달주의 원칙은 임의 규정이다라는 대법원 판례까지도 숙지하시기로 하고, 자, 채권 양도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관념상 채무자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을 때를 말함이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필요하진 않다가 대부분 판례입니다. 채권자의 채권 양도 통지를 채무자 규칙 사유로 채무자가 수령하지 못할 경우라는 것, 자, 채권자가 채권을 타인에게 팔았다는 것을 채무자에게 통지했는데 채무자 잘못으로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의 의미로 봐야 되겠죠.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가 유효하다는 판례, 또 111조 1항 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까지도 숙지하셔야 되고, 자, 예외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은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취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 발신주의를 말함이죠.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 자, 528조 내용은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이고, 승낙의 통지가 서로가 정했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이었으면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연착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하죠. 자, 531조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발신주의를 말하고 있지요. 자, 이제 27번 문제. 자, 동신한병권에 관한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가 원칙적으로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생긴 것 이래야 나 등기 넘겨줄 때 너도 돈 달라, 동시행하자, 옳은 설명입니다. 자, 그에 대한 판례가 어떤가? 1번은 지금은 옳은 말인데, 판례가 동신한병권은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생긴 것 이래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비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채무가 동일한 법률 요건으로부터 생긴 것이어서 공평원칙에서 공평 관점에서 봐서 결론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 또는 대가적 의미가 있어 결련 관계를 인정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행한병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판례는 취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에서 동시행한병권을 인정합니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된 경우 당사자 쌍방의 반환 의무에서 인정하고,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의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로 인정되고, 기존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한 경우 기존 채무 이행과 어음 수표 반환, 그리고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에서도 인정한다. 변제와 영수증 교부를 저는 준 강의 어떻게 영변,
뭐 영변의 약선 진달래 그 영변은 인정하지만 말변이나 체변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하는데 그 내용도 어떤 내용인지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2번 거물의 수선 의무 있는 임대인이 수선을 게을리한 때에 임차인은 그에 사용하는 차임을 거절할 수 있다. 전세의 경우는 전세권자가 고쳐가면서 살아야 되죠. 임대차의 경우는 주인이 고쳐줘야 됩니다. 2번은 옳은 질문입니다. 2번 설명. 상대방의 일부 이행을 하였거나 불완전 이행을 하고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 또는 불완전한 부분의 상당한 채무 이행만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을 해석한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자, 3번은 어떤가 보니까 쌍방의 급부가 일정 기간 획일적 또는 계속적 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일방이 어떤 시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타방은 그 후 시기의 채무 이행을 이에 대응하는 범위에서 거절할 수 있다. 문장이 어려운 말도 있습니다만 옳은 말입니다. 자, 그에 대한 설명 예를 들자라면 거물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3월, 4월 2달 동안 임대차 목적 달성할 수 없었다라면 임차인은 그 후에 5월, 6월 2달 그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적 물품 공급 계약에서 이미 공급된 물품 후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물품 공급자는 그 대금의 지급받을 때까지 장래 공급 거절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3번도 옳은 질문이었고 4번 동시용 항변권은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만 인정된다. 이건 틀렸어요. 틀린 정답입니다. 4번 설명 이게 옳은 설명입니다. 4번 동시용 항변권이 인정되는 것은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하나는 것은 아니다.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항변권은 존속한다. 그러나 예컨대 일방의 채무가 경계, 계약 바꿔서 했다. 경계로 동일성을 상실하면 항변권도 소멸하지요. 자, 이제 5번은 정답이 4번이 바르지 못한 정답이었으니까 5번은 옳은 말이겠네요.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옳은 말이죠. 자, 5번 제가 준비한 설명입니다. 동시행 항변권은 이행의 청구가 행하여지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무 변제기가 본래는 다른 경우이더라도 상대방이 이행 청구를 할 때에 그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도 도래하고 있으면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이죠.